다다의 북카페 ASMR. 자, 오늘도 다다의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날이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마실 음료는 레몬티예요. 실제로 레몬이 이렇게 동동 띄어져 있고요. 허브 같은 것도 올려져 있네요. 마셔볼까요?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춥게 일어나서 안 그래도 목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진짜 최고입니다, 피디님들. 어떻게 저의 목 상태를 아시고. 그리고 제가 신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레몬도 그냥 이렇게 씹어 먹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입니다. 책 읽는 동안에도 목이 마르거나 하면 그때그때 먹어야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읽어볼 책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요, 이지은 작가님의 수능이 끝나면 그네를 타라라는 책이에요. 앞에는 이 책 소개가 수능을 마친 청춘들에게 건네는 따끈 발랄 카운슬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레몬과 어울리는 노란색 표지의 책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는 수능이 다 끝났을 때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수능 전날인 예비 소집일이에요. 지금 녹화 날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시험 잘 보시라고 기도드리고 응원하는 겸해서 또 이제 이게 업로드가 될 때는 수능이 끝났을 때니까 그때 이제 수험생들이 보면서 좀 생각 정리도 하고 앞으로 미래 계획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특집 다다이 북카페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이지은 작가님은요, 학습법 지도자, 전문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에 수능이 끝난 딱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12번째 140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근데 여기 차례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뭐 스토리 1. 오늘은 내가 누리는 만큼만 행복하다. 2. 하여튼 젊을 때 많이 읽자. 3.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4. 좋은 출발은 좋은 쉼터에서부터. 5. 재수와 진학.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에게. 6. 스트레스는 이 자리에 두고 떠나자. 7. 남과 다른 길을 가는 너에게. 8. 부모 탓 말고 내 힘으로. 9. 그저 즐거이 배우는 기쁨을 누릴 때. 10. 몸짱 얼짱 다 좋다. 마음의 메이크업과 함께라면. 11. 내가 부르는 말이 내 친구가 된다. 12. 우리가 읽어볼 12. 아르바이트, 어른들의 세상 배우기. 스토리 13. 생각 키우기, 마음 키우기. 14. 친구, 학창시절에 건진 최고의 보물. 마지막 15. 다시 꿈꾸기. 이렇게 15가지의 이 작가님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제가 읽어볼 부분은 142페이지부터 다다의 북카페. 네, 스토리 12번 아르바이트, 어른들의 세상 배우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옛날 옛적 얘기긴 하지만, 제가 19살, 20살 이럴 때, 나는 수능 끝나고 뭐 하고 싶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저는 가장 성인이 되면 하고 싶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싶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고, 그래야 뭔가 내가 진짜 어른이 된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싶은. 정말 땡 하면 나 민증 갖고 이제 술집 간다.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출입을 하겠다. 이런 약간 로망 같은 게 10대 때는 다 있잖아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래서 맞아, 나는 그랬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이 중에 딱 이 책에서는 술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요. 딱 제가 그 가장 관심 가졌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그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이 부분을 읽어드려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읽어볼까요? 142페이지입니다. mp3 플레이어, 콘서트 티켓, 멋진 옷, 노트북, 롱부츠, 읽고 싶었던 책, 땡땡 구단 모자, 선글라스, 손목시계, 라식 수술, 일렉 기타, 천체 망원경. 수험생의 책상 앞에 붙어있는 수능 이후 구입할 목록입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목록들을 가지고 있을 테지요. 어떤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노트북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별표를 몇 개씩 해두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에는 만화책부터 이런저런 화보, 잡지, 판타지 소설 등 다양한 부연 설명이 붙어 있더군요. 어쨌든 통틀어 책이라고 해놓고 삼촌에게 도서 상품권을 사달라고 할 계획이랍니다. 어떤 삼촌이 수능 끝난 조카가 도서 상품권을 사달라는데 안 사줄까요? 나름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는 있지만 그래도 돈 쓸 곳은 매우 많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놀고 먹는 것만 해도 적지 않은 용돈이 필요하죠.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수험생 10명 중 6명은 수능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거봐요. 60%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의 이력서를 분석해보면 수능일 이후에 일주일간 등록된 신규 이력서가 무려 평소에 10배에서 15배 정도라고 하네요. 이력서를 냈다는 건 상당히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단지 돈 쓸 일이 많은데 아르바이트나 해볼까? 라고 생각만 하는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수능 후 일주일이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거나 노느라 정신이 없을 때인데 그 사이에 저렇게도 많은 이력서가 등록되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시험 전부터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별렀던 것이죠.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가 더 바빴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거의 살았죠. 아침 일찍 거의 8시까지 갔었나, 아침 일찍? 그래서 세 타임을 총 수업을 하고 해서 저는 그래서 수능 끝나고가 더 바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대학 가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무려 수능일 바로 그 다음부터 이력서가 평소에 10배, 15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수험생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시험이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하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무방하겠네요. 대단한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시험을 마쳤지만 여러분의 학력은 아직 중졸입니다. 맞네요. 자격증은 하나도 없고 있더라도 책상머리에서 딴 것들이니 돈을 버는 일에 유용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오토바이 면허가 있는 친구라면 배달 일을 구할 때 조금 유리하겠군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일터에 나가자니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산, 서비스 분야 같은 단순직입니다.
고3들의 이력서를 분석해 보아도 매장 관리, 판매와 서빙, 주방 업종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매장 관리, 판매, 서빙, 주방. 그래서인지 남학생이 조금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집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박스를 나르거나 그래서 온몸이 아프다고 끙끙대면서도 근육 생겼다고 좋아하는 남학생들 열어보았습니다. 귀여워. 카트를 정리하는 일도 할 수 있고 편의점이나 독서실에서 새벽 근무도 가능할 테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남학생들이 그나마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때는 이랬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놓여있던 벼룩시장, 가로수 등을 가져다가 대입 원서 쓸 때와 마찬가지의 집중력으로 적당한 일거리가 뭐 없을까 찾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우리들의 일할 자리는 없습니다. 수능 끝났다고 팔랑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갑자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달 하고 말 것이 뻔히 보이는 학생들을 뽑을 리도 없습니다. 이거 팩폭 아니에요? 맞네. 그쵸. 제가 사장님이라도 그쵸. 뭐 정말 잠깐 단기로 뽑을 생각을 애초에 하고 뽑을 거 아니면 그러겠네요. 수능이 끝나긴 했어도 오전에는 학교를 가야 하니 오후에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오후 파트타임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맞네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2달 정도는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는데 꼭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맞아. 꼭 이래. 3월이 되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오후 파트타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전도 못하지, 오토바이도 못하지, 집에서 먼 곳은 갈 수가 없지, 만만한 게 없더군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무작정 찾아 나섰습니다. 고1 때부터 학교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친구 생각이 나서 패스트푸드점부터 들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생각이 났지만 아는 사람 만나면 부끄러울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그럴 수 있죠. 매장 유리에 땡땡에서 꿈을 시작하세요 따위의 전단이 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2번째로 들른 곳에서는 일할 사람이 궁했는지 지원서를 쓴 그 자리에서 면접 비슷한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일할 수 있느냐, 대학 가면 바쁘다고 안 할 거 아니냐, 친구랑 꼭 같이 해야겠느냐, 혼자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등 지금 생각하면 궁색하기 짝이 없는 면접이었지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겠다며 온갖 열성을 다 보였습니다. 며칠 후 친구와 저는 함께 햄버거를 만드는 일에 투입되었습니다. 오, 성공했어요. 와, 햄버거 종류는 왜 또 그렇게 많은지 양파 다음에 고기, 다음에 양상추, 그 다음에 무슨 벨이 울리면 뚜껑을 열어 빵을 빼고 어쩌고 점점점. 햄버거마다 순서도 외워야 하고 빵 종류도 다르고 고기 종류도 다 다르고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즘은 햄버거 종류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신나게 일했습니다. 감자도 튀기고 바닥 청소도 하고요. 주방 막둥이인 우리에게 뭘 치워라, 무슨 햄버거를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내리던 주방 고참은 중3이었습니다. 3살 어려. 일하는 폼은 30살쯤 되어 보였는데 말이죠. 중3 고참이 시키는 대로 하자니 약간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일터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니까요. 아, 그렇죠. 일터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까지는 아니고 인정을 받죠. 능수능란하게 여러 가지 햄버거를 구분하고 주문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아가며 어떤 햄버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그 노련함이란 그렇게 정신 쏙 빠지도록 일을 하고 나면 식사 시간이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 햄버거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다는 것도 햄버거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 친구도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친구가 배가 고팠는지 감자튀김을 몇 개 빼먹었대요. 그러다가 그게 반복되다 걸린 거죠. 그래서 잘렸대요.
그래서 그때 막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네. 끊어주세요. 아, 좋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근데 요즘 또 막 그 문제 되잖아요. 라이더들이 치킨 빼먹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읽어볼게요. 좀 야박한 것은 일한 시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종류가 다르다는 것. 빅 어쩌구 같은 비싼 햄버거는 근무 시간이 5시간인가? 아무튼 규정된 시간을 이대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치사한데 약간? 그러나 어찌나 일이 고된지 식사로 배정된 햄버거를 먹을 기력도 없어서 그냥 들고 집에 온 적도 여러 번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 집에까지 가기도 힘들 때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먹거나 버스 안에서 우적거릴 때도 많았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야자 튀고 몰려나와 수다 떨며 먹었는데 돈을 내는 자와 받는 자가 이렇게 다른가? 지친 몸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햄버거를 씹고 있자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럼요. 돈을 내는 자와 받는 자가 당연히 다르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딱 세 가지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갓 2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출판사에서 회장님을 일을 약간 도와주는 거의 비서 같은 거였죠. 그런 일을 잠깐 몇 개월 했었고, 두 번째는 대학 다닐 때 2년 넘게 미술학원 전임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이런 서빙 같은 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첫 번째, 그 출판사에서 일했던 것. 그 이유는 처음이라서 기억에 많이 남고 두 번째는 그 학원에서, 미술학원에서 했던 것. 그거는 오래 했기 때문에 한 2년 2개월, 2년 3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 했던 그 기억들이, 그 경험이 현재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진짜 많이 끼쳤고,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사람을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아르바이트란 기억이 힘들거나 뭐 약간 쓴맛을, 인생의 첫 쓴맛을 맛보고 이렇다기보다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좀 사회 경험을 하게 됐던 정말 정말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읽어가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얼마나 일을 더 했을까요? 결국 면접 볼 때 매니저가 우려했던 대로 학교를 다니면서는 아르바이트를 땡쳤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었죠.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 주말에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에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내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등록금과 책값과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놀기도 해야 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르바이트 한답시고 쌩 뛰어서 집으로 돌아올 만한 절박한 동기가 저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사치스럽게도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예비 대학생에 불과했던 거죠. 그제야 교복을 입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던 중3 고참이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미술학원 그 강사를 했던 이유가, 일단은 디자인 대학은 뭐 아시겠지만 돈이 굉장히, 재료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나도 성인이 됐는데 매번 손 벌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미술학원 다니면서 배웠으니까 내가 배웠던 대로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같이 그림 그리고 알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약간 이 미술학원 그때 당시에 강사가 좀 페이가 셌어요. 다른 데보다 적어도 한 3배는 더 했을 거예요. 3, 4배? 그래서 돈도 되게 짭짤하고 결국은 그 돈으로 뭐 친구랑 술이나 마셨지만 네, 아무튼 제 대학 생활의 아르바이트는 거의 미술학원 강사로 선생님으로 보냈던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하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친구들 말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의 많은 억눌림이 자유로운 소비를 꿈꾸게 만들었을 뿐이죠. 공부에 필요한 것 외에는 모두 쓸데없는 것으로 규정되었던 세월을 12년이나 살았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소비를 하기에 수능 직후 버는 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는 시급이 1,700원이었는데 2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이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요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5만 원쯤 되겠네요. 35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노트북은 꿈도 못 꿉니다. 각종 혜택을 동원하여 휴대전화 바꾸고 읽고 싶었던 책 몇 권, 콘서트 티켓, 첫 월급이니 부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 하나 사면 끝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35만 원으로 뭐 휴대전화라니요. 지금 새로 나온 휴대전화가 뭐 160 이런다는데요. 너무 비싸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나머지는 차비와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는데 쓰이지요. 그저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과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돈을 쓰고 싶다는 욕구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 돈만 벌기 위해 그 노력을 들이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보다는 더 큰 것을 얻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른들의 세상과 일의 세계는 철저하다는 것,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볼게요. 바닥 청소의 단계를 지나 제가 처음 맡은 임무는 치킨 너겟을 튀기는 일이었습니다. 주방에 최고참으로부터 너겟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들어오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기름에 넣고 정해진 시간만큼 튀깁니다. 튀기는 동안 상자를 준비하죠. 다 튀겨졌다는 신호음이 들리면 너겟을 꺼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겟을 버려야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냉동실에서 꺼낼 때나 튀김용 바스켓을 넣을 때 너겟이 종종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직행입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팔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아까웠습니다. 너겟을 버릴 일은 다 튀긴 후에도 생깁니다. 냉동된 상태로 튀기다 보니 두 개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붙은 채로 튀겨진 것은 무조건 버립니다. 완전한 상품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너겟을 담은 상자를 떨어뜨려도 그대로 쓰레기통이 왜지? 왜 쓰레기통 행위지? 너겟을 이렇게 담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떨어졌대요. 안에 내용물이 하긴 그치 바닥에 닿았으니 근데 너겟이 바닥에 안 닿아도 그대로 다 버리는구나. 상자째로. 쓰레기통 행위입니다. 상자만 바꾸면 될 텐데 말이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강아지에게 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너겟뿐일까요?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빵, 야채 등 그곳에서 다루는 모든 음식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햄버거도 보관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버렸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위생인가? 이게 고객 서비스인가?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낭비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버려지는 멀쩡한 음식들만 모아도 아프리카의 도시 하나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스트푸드점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가요? 패스트푸드점 하나가 아프리카의 동네 하나씩만을 맡아도 굶어 죽는 어린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위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긴 하죠. 뭐 요즘에는 또 뭐 햄버거병 아시죠? 안 익힌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왜 전 이런 걸 되게 많이 봤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나는 안 먹는다. 너무 더럽다. 떨어진 거 그냥 막 쓰기도 하고 그냥 되게 청결하지 못한 손으로 이렇게 다 작업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곰팡이가 뭐 있는 음식도 있고 다른 벌레가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인식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하네요. 아니면 이 작가님이 가신 그 지점만 유독 엄청 청결했. 뭐 읽어볼게요. 어느 날은 본사에서 높으신 분들이 왔다며 매장이 분주했습니다. 모든 스태프가 동원되어 때를 벗기듯 청소를 했습니다. 각종 조리도구와 물건의 배치 등 정해진 규정에 따른 청소였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들은 도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슬쩍 보니 정장 차림의 무리가 보였고 외국인도 두어 명 끼어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내내 초조했습니다. 상추를 너무 많이 넣었다고 지적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요. 정작 무리들은 햄버거를 만드는 그릴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쉴 새 없는 설명과 둘러보는 몸짓들이 한 차례 지나갔죠. 학교에서 배운 다국적 기업이란 단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 사람 눈에는 내가 뭘로 보일까?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시찰이 끝났습니다. 좋은 한식당이 많은데 굳이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이 매장의 맛까지 테스트하려는 의도였겠죠. 그쵸. 검은 무리가 떠나기까지 매니저는 연신 밝은 미소로 딸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학사 오던 날에 학교 선생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딸랑, 딸랑딸랑. 이렇게 진짜 철저하네요. 하긴 그 대조직의 그쵸 그런 체계는 시스템은 그쵸. 그저 용돈 좀 벌자고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런 경험들 속에서 저는 배우는 게 참 많았습니다. 대기업의 조직력, 일괄적인 업무 규칙이 주는 낭비, 그 낭비로 이루어지는 위생관리, 고객 서비스란 이름의 비효율, 리더에게 필요한 인품, 고용주와 고용인의 인식 차이 등등 경영학, 자기계발 도서를 수십 권 읽어도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지식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책이나 자기계발 도서를 읽어도 배울 수 없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자기가 보고 직접 겪는 게 최고죠. 이러한 경험 없이 바로 대학생이 되었다면 전공서에 나오는 다국적 기업의 발전과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리포트는 인터넷 검색으로 베껴 쓰는 수준이었겠지요. 이 짧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제, 기아, 외교, 기후 등 세계의 문제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흐름이 개인의 성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큰 통찰력의 씨앗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뭐 작가님은 뭐 세계를 배우셨는데요. 저도 처음 했다던 그 출판사
알바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뭐가 있겠어요. 여기 책에서도 그냥 갓 졸업한 어린 애일 뿐이에요. 장점 혹은 뭐 내가 가진 메리트라고는 어린 거. 그리고 제가 타자가 되게 빨랐거든요. 타자가 잘하면 1000타도 넘게 나왔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그래도 똘똘해 보이고 뭐 타자도 빠르고 하니 그 출판사의 회장님께서 시인이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손으로 직접 쓰신 글들이 많겠어요. 그거를 이제 문서화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저의 고충이 뭐였냐면 시인인 그 회장님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서 치다가 뭐지? 이러고 쪼르르 가서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어른들 그 필기체를 제가 못 알아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아날로그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했죠, 제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근데 정말 많았어요. 그 회장님의 자료가 진짜 많았는데 그거 정리까지 파일화까지 다 제가 하고 그렇게 몇 개월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출판사에 뭐 경영부 쪽, 뭐 경리 쪽, 디자인팀 쪽 이렇게 다들 친하게 지내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좀 배웠어요. 뭐 점표 치는 법이었나? 그런 것도 조금 배우고 뭐 머드 작업 같은 것도 배우고 또 디자인팀에 한 언니가 계셨는데 그 언니는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뭐 쿼이라고 그런 디자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 알려주시고 같이 따로 만나기도 하고 해서 그 언니랑은 지금 10년이 됐네요. 10년이 된 기간 동안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한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인복이 좋았던 건지 몰라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 어른들과 함께 그 어린애가 대학에 가기 전에 이제 삶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물론 제가 대학을 늦게 가긴 했어도 약간 어른들이 다은이는 되게 약간 애어른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제가 그 출판사에서 회장님 모시고 다니고 되게 많은 그 어른들, 부장님, 차장님, 뭐 과장님 이런 분들과 매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의 바른 게 어떤 건지, 어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약간 사회생활을 되게 빨리 시작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을 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에 나왔을 때 분명히 이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에게 쭉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첫 그 아르바이트, 첫 사회생활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일 선택도 잘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 선택,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제 삶에 큰 의미가 됐죠. 가치 있는 일이고 도움이 많이 됐고 배움터였습니다. 정말. 또 하나의 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처음으로 학교 밖에 나가 내 몸으로 겪은 일들은 참 소중합니다. 일하며 얻은 생각의 성장, 세상을 보는 눈, 내가 두 발 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감각 등은 19살짜리가 모두 이해하기에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급여로 받은 15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셈이죠.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든 여러분의 앞날에도 놀라움이 숨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즉 생계 유지나 학비를 벌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든 아니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즐거움을 찾아내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열악한 근무 조건, 피곤한 몸, 내가 번 돈으로 누리는 자유로움, 모든 것이 훌륭한 선생님이니까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단 소풍 때 했던 보물찾기처럼 내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을에 익숙한 풍경이 이어질 뿐이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빠끔히 나온 보물의 모서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 일터에서 보물찾기 하는 즐거움에 젖어들 겁니다. 급여를 받으면 기부할 곳을 찾아 적은 액수라도 어려운 이들과 꼭 나눠보세요.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의 수고로 세상의 일부를 돕는다는 뿌듯함은 평생 느껴야 할 즐거움이죠. 일터에서 신나게 성장할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네, 이렇게 아르바이트에 관한 부분이 끝났어요. 보물찾기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물찾기라, 인생의 보물찾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출판사에서 일할 때 저만의 특별한 보물찾기가 뭐였냐면 거기가 서울 성북동이었어요. 성북동은요, 그 아시죠? 왜 대저택들이 많아요. 왜 드라마에서 성북동입니다 이렇게 봤잖아요. 뭐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많아서 거기서 점심시간에 또 맛집도 많고 오래된 맛집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밥을 먹고 그 성곽이 또 있어서 거기 산책하고 이런 집들 구경하고 그랬던 게 저의 행복한 취미생활처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 딱 그 계절도 봄이었고 해서 박물관도 진짜 많이 갔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대학로랑 가까워서 좀만 걸어가면 대학로여서 끝나고 거기 언니들이랑 같이 대학로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연극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게 20살 저에겐 정말 좋은 추억이고 배움이었죠. 그리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다는 그 두 번째 미술학원 알바 같은 경우는 제가 정신 연령이 낮은 건지 20대 초중반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들 17, 18, 19이잖아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죠. 돈 받기 죄송할 정도로 같이 놀았고 그리고 저도 똑같이 그런 너무 한국의 너무 힘든 미술 입시를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친구들의 고민과 힘든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상담도 진짜 많이 했고 그래서 제 앞에서 막 그 제자들이 울고 이러면 따라 울고 엉엉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그랬던 기억도 있고 네 갑자기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거기 또 원장님이 진짜 좋으셨어요. 원장님이 정말 좋으셨어서 또 그 원장님하고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같이 원장실에서 막 생각났어. 어머 나의 흑역사 생각났어. 그때 당시 남자친구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20대 초반이니까 한창 대학 가서 연애하고 소개팅하고 미팅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남자들과 뭐 썸을 타고 혹은 이렇게 사귀고 할 때 고민거리가 생기면 쪼르르르 원장님께 가요. 그래서 막 제잘제잘 떠들고 원장님은 또 허허허 하시면서 들어주시다가 정말 이렇게 딱딱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그 미술학원에서 제가 2년 넘게 배웠던 것은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좋은 아나운서가 좋은 선생님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선생님이라는 진짜 그 무거운 호칭을 등에 업고 매일매일을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알려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알려주면 이 친구들이 빨리빨리 흡입을 할까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은 지금도 좋은 아나운서를 꿈꾸는 지금도 내가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나의 이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정보들을 어떻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했던 아르바이트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쭉 계속 고민하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땐 사회에 나가서 뭐 정규직, 직장, 뭐 제대로 된 일터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렸을 때 시행착오도 겪는 그런 아르바이트들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일이 근데 뭐 일에는 귀하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천하고 귀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 위주로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많이 배우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수능 끝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마음 알죠? 네. 후련 또 섭섭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계획을 세우시고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차게 네.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어른이 되기를 기도드릴게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좋네요. 레몬티. 자, 이렇게 다다의 북카페도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